대한민국 경제 거인 정주영.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다. 때는 1992년. 그 해는 제14대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선거에 집중되었고, 세간에서는 3당 합당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양김이라고 불리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대결 구도를 전망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쌀가게 점원을 시작으로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이었다. 정주영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공사 등에 참여하며 성공한 기업인의 길을 걸어왔으나,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그는 아무리 뛰어난 사업가라도 정치적인 변동 앞에서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뼈저리게 느껴왔었다. 때문에 그는 제5공화국 시절부터 당해온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박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을 정계 진출의 동기로 밝혔고, 또한 자신이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세우고 운영해 보았으니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국가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즉 자신이 경제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그렇게 정계 진출의 뜻을 밝힌 정주영은 1991년 12월부터 통일국민당이라는 정당의 창당을 준비하게 되고,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창당과 관련한 기자회견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정주영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건넨 정치자금 내역을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정주영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꾸준히 추석과 연말에 통치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주어왔다고 밝혔는데, 자신은 박정희 정권에서 처음에는 5억 원의 정치자금을 냈다가 20억 원까지 올려내었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추석에는 20억 원, 연말에는 30억 원을 냈다고 전했다. 또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부터는 전두환 정권에서와 같이 추석 20억 원, 연말 30억 원을 냈지만 액수가 부족하다 싶어 90년대 들어서는 추석 50억 원, 연말에는 100억 원까지 냈다는 말을 전했다. 노태우 정권에서만 총 300억 원의 정치자금을 냈다는 폭로에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는 한 차례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그럼에도 정주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모두 다 사실이라며 수십 년간 지속된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혔다. 이러한 폭로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정주영은 1992년 1월 초 통일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게 되고, 발기인 명단에는 김동기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당시 유명세를 떨친 코미디언 이주일, 배우 최불암, 강부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통일국민당은 제14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992년 3월 출범했고, 통일국민당은 창당 한 달 만에 각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게 되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때 통일국민당의 뜻을 함께한 연예인들도 출마하게 되는데, 경기도 구리 지역구에는 코미디언 이주일이 출마했고, 배우 최불암과 강부자는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총선 준비를 마친 통일국민당은 삼김 정치에 피로감을 느꼈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아 제14대 총선에서 지역구 24석, 비례대표 7석, 총 31석의 의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이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정주영은 총선에서 지지를 받은 통일국민당을 발판 삼아 대권에 도전하게 된다. 총선 2달 뒤인 1992년 5월, 통일국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정주영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같은 시기 민주자유당의 대선 후보로는 신한국건설을 내세운 김영삼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는 이번에는 바꾸자며 정권교체를 외친 김대중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 대선을 앞두고 정주영은 대선의 공약으로 반값 아파트, 초중학교 전면 무료 급식, 2층 고속도로 건설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이런 공약의 각 후보들은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며 정주영을 몰아세웠다. 그럼에도 그는 기업가로서 정직과 신용을 첫째가는 덕목으로 알고 살아왔고, 자신이
현대를 이끌어온 과정을 잘 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주영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또다시 권력으로 경제인을 억누르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집권하게 된다면 집권 후반기에는 국가 경제가 대란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네거티브성 발언이었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김영삼 집권 후반기에는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왔었다. 그리고 정주영은 선거 기간 내내 정치구단과 경제구단이 맞서는 선거라 말하며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오랜 라이벌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대결 구도는 쉽게 깨지지 않았고, 이는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었는데 선거 기간 내내 정주영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정주영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표는 김대중 성향의 표보다 김영삼 성향의 표가 많은 것으로 보고, 김영삼에 대해 머리가 모자르다, 대통령감이 아니다, 오만방자하다라는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김영삼은 부정한 돈으로 권력을 사겠다는 사고와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놓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과연 1992년 제14대 대선의 결과는 어땠을까?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42%를 득표하며 당선되었고, 민주당의 김대중은 33%를 득표했으며, 현대 임직원을 포함한 1000만 명의 당원이 있는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은 388만 표, 전체 투표율의 16%에 그쳐 3위로 낙선했는데, 이는 통일국민당의 당원들조차 정주영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제14대 대선은 마무리되었으나 정주영의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대선 이후 국세청은 현대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뿐만 아니라 정주영 개인에게도 선거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정주영은 대선 이듬해인 1993년 2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몸을 낮춰보았으나, 그럼에도 이듬해 열린 1심에서 그에게는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 가서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정주영의 통일국민당마저 창당 2년 반 만에 사라지며 정주영의 짧았던 정치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